제목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평생 짠테크가 아니라 저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막 짠순이 이런 거 오래오래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지치는데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만 하면 그 한 번의 어떤 코어가 딱 단단해져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재무 목표, 그 다음에 가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알고 돈을 알면 자본주의 백전백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나를 아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무 목표. 꼭 목표가 모두가 막 좋은 한강뷰일 필요는 없잖아요. 각자의 행복 버튼이 다 다르니까. 그래서 나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걸로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어디에 지출을 많이 했고 어디에 지출을 좀 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조건 그냥 아끼고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입의 10%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를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뭐 책을 산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나의 좀 재무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짠테크 자체는 잠깐이지만 재테크는 평생 가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시드를 모음으로써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투자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목표는 워렌 버핏이 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그래야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런 큰 어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세분화해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꿀팁이나 뭐 방법들, 뭐 기프티콘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예금 특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되게 자잘한 방법들은 많은데 사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저는 뭔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방법마저도 개인 맞춤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적금도 뭐 이름 정해가지고 효도 적금, 여행 적금 이렇게 막 10만 원, 20만 원씩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8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듯이 좀 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단순히 무조건 아껴, 무조건 더 모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우리 다이어트도 요요 현상 오듯이 이것도 요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남들만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제일 좋아하지? 난 언제 제일 행복하지? 내가 제일 약간 투자를 하고 싶은 영역은 뭐지?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것도 궁금해요. 가계부 쓸 때 약간 어떤 거 먼저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짠다거나 네네. 아니면은 조금 더 아끼는 방법이 있는지 뭐 무지출의 날을 지정한다든지 네네네. 가계부는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다이어리처럼 쓰면 안 되더라고요. 그냥 어제는 얼마 썼고 오늘은 얼마 썼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. 저도 그랬고.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식비 18,000원 이게 아니라 그 김밥이 5,000원이고 케이크가 7,000원이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밥보다 간식을 더 먹었네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오늘 얼마 썼더라? 2만 원.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반성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디테일에 봉준호 감독도 디테일이 생명이라 가계부도 디테일이 생명이거든요. 그래서 전 진짜 디테일하게 써요. 선물 카테고리 저는 로또를 안 하지만 남자친구 로또를 하기 때문에 로또 카테고리도 있고 뭐 생필품도 있고 식비도 그냥 식비가 아니라 재료 산 거 그리고 외식 카테고리도 따로 있고 그리고 배달 카테고리도 따로 있어요. 그래야 마지막에 이제 매달 말일에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결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식비에 50 썼네 이게 아니라 배달에 20이나 썼어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썼으니까 당연히 매달 말일에 결산, 이제 반성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내가 여기에 좀 많이 썼구나. 내가 이때 왜 많이 썼지?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복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달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이제 단순히 타이트하게 더 좀 빼야겠다. 뭐 교통비 무조건 3만 원까지 줄여 이게 아니라 저축률을 생각하면서 아끼면 좀 더 재밌거든요. 이게 내가 이렇게 아꼈을 때 저축률이 60%에서 뭐 65%까지 올라간다. 아니면 70%까지 올라간다. 이런 좀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면 뭔가 더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게 돼요. 그래서 가계부를 쓸 때는 꼭 그런 디테일한 카테고리와 메모, 그 다음에 꼭 결산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달 예산을 짜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
저도 가계부를 쓰고는 네네네. 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했어서 오늘 바로 카테고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, 네, 반성, 맞아요.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부터 맞아요. 시작을 맞아요, 하면 좋을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나도 그럼 돈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출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. 이제 몇 달치 카드 내고 싹 다 뽑아가지고 이제 옮겨요. 처음에는 이게 쭉 이거 얼마 썼고 이러면 한 달에 막 이제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이 이제 적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세 가지로 고정 지출, 변동 지출, 누수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고정 지출은 진짜 말 그대로 고정으로 나가는 그냥 월세, 공과금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변동 지출은 친구 약속이나 경조사 이런 것들, 그리고 누수 지출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감정에 의한 지출, 막 부장이 빡치게 해가지고 오늘 술이 땡긴다 이러면서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특히나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주변에 막 이쁘게 DP되어 있는 옷 있으면 이게 눈이 돌아가잖아요. 그런 것들,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하는 지출들은 저는 진짜 누수되고 있다고 해서 누수 지출로 잡았는데, 이런 지출마저도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옷은 필요해서 샀어. 변동 지출 혹은 막 고정 지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아니야 그거 내가 이거 감정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하면서, 그래 이건 누수다 이렇게 딱 누수로 적고, 근데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출을 분류할 때는 이건 좀 누수인데 내가, 그리고 친구 모임도 뭐 15만 원 이러면 뭐 친구가 좋은 건데 15만 정도 쓸 수 있지 이게 아니라, 둘 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이런 모임이면 계속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하면서 5만 원까지 줄여본다든지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, 고정 지출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단순히 고정이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, 교통비가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다 까보면은 택시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지하철 정기권이나 광역버스, 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쓰면은 진짜 한 달에 2만 원까지는 그래도 아낄 수 있어요. 2만 원이라는 게 뭐 이거 그거 치킨 참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신용카드 30만 원 써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만 원이거든요. 그럼 사실 2만 원은 진짜 큰 거예요. 아무것도 그냥 교통비 하나 써서 2만 원씩이나 아낄 수 있다는 거 진짜 큰 거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고정 지출도 조금 이렇게 아낄 구멍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. 1인 기업으로서의 아이템을 약간 선정하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셨는지, 네네. 그리고 이런 거 꿀팁을 좀 알고 싶고,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랑, 짠테크가 그러면서도 개인 사업에 도움되는 이유, 이런 게 궁금해요. 네. 일단은 저는 사업 이런 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? 저랑은 절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냥 나를 파는 일 자체가 사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상품을 만들든 내가 서비스를 만들든 그걸 누군가와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게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, 이런 것까지를 알게 되기가 그건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유튜브를 오래 못하는 이유가 저는 브이로그 빼고 다 하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그거랑 같이 접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 하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하지 않지만, 누군가의 하루, 뭐 예를 들어 짠순이의 하루 이런 거는 조금 더 궁금해하는 것처럼, 조금 더 어떤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하고, 내가 잘하는 것이랑 시장의 니즈, 사람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는 그 딱 중간 접점, 이거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뭔가 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, 사람들은 그냥 못을 박는 구멍이 필요한 건데, 막 저는 이런 기구를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요, 못이 막 1초에 막 이렇게 되고요,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, 사람들한테. 왜냐면 그건 비싸니까. 그냥 내가 못질하는 게 빠른데. 그래서 되게 많은 사업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 드라이버를 잘 만드는지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.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. 그러니까 나의 이런 거에 취하기 전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? 지금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고 있지? 근데 그걸 무작정 지금 먹방이 되니까 먹방을 하고 이게 아니라, 내 캐릭터랑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잘 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이거를 저도 막 처음부터 삑 하고 찾아낸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책을 읽었고 진짜 많은 전자책도 읽었어요.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그런 꿀팁은 또 전자책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진짜 영상을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좀 쉽게 얻어지는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면서, 내가 만약에 일단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시장의 니즈랑 좀 합쳐지는 뭔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를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엄청난 레퍼런스들을 보시고 그중에서 약간 나랑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네. 그리고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서 뭔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반응을 보면서 계속 바꿔 네, 나가신 맞아요. 거죠. 약간 저만의 깔때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김짬부라는 깔때기가 있어서 뭘 넣든 김짬부화 되게끔 했어요. 그러니까 명품 언박싱도 가계부 언박싱, 뭐 ASMR도 짠소리 ASMR 약간 이렇게 계속 깔때기, 그러니까 나의 깔때기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대신에 항상 넣어야 되는 거는 시장의 니즈,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거 넣으면서 대신 나스럽게 좀 차별화 돼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깔때기라는 게 결국 차별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스러운 거 이게 결국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퍼스널 브랜딩은 절대 막 이 세상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좀 나스러운데 시장과 합쳐진 거 그냥 그런 좀 짬뽕 같은 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짠테크가 제가 짠테크를 해서 참 다행이었다 싶은 게 이 프리랜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. 아, 이건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. 이거는 뭐 아이맥 그냥 사면 되지. 막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.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또 너무 과해지면 뽕에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늘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어떤 비상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월급보다 덜 번 적이 없어요. 계속 올라갔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늘 약간 이렇게 방어적인 그러니까 자기 검열도 좀 많이 하고 좀 방어적인 편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저축과 절약이라는 게 지금 당장을 즐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예 디폴트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계속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같은 시대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 계속 내 뽕에 취하지 않게끔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는 맥북도 진짜 9개월 고민하고 9개월 동안 적금하고 샀거든요. 근데 사실 전혀 막 그냥 월급 이렇게 조금 벌고 전혀 막 생산자 아니어도 그냥 나 맥북 갖고 싶어 이래서 맥북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야, 좀 이젠 사라 할 정도로 진짜 그때도 안 샀어요. 그래서 좀 근데 그때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한테 아 내가 너무 나한테 투자를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약간 좀 길게 갈 수 있는 확 했다가 확 망하는 게 아닌 이런 게 짠테크로부터 나왔던 어떤 습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축이랑 절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계부 쓰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짠테크로 가는 게 이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나이라는 거를 그거를 되게 알려주는 약간 인생의 통찰이 꿰뚫어 있는 그런 팁들을 이 책에서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서도 많은 꿀팁 얻어가시면 좋겠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